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뭐 레바논, 이스라엘이 휴전 연장했다라는 보도가 있었고, 또 미증시에서 이제 반도체주들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 자체는 시장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줬고, 다만 이제 코스피 지수가 밀린 거는 이제 협상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유가 올라가고 이제 금리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매도하는 뭐 그런 움직임을 만들어냈고, 특히 자동차주 실적이 좀 예상했던 것보다 영업이익이 좀 부족하게 나왔잖아요.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도 일부는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외국인 오늘 많이 팔았습니다. 전기전자, 운송장비 중심으로 매도하긴 했는데, 다만 이제 순매도가 특정 업종에 집중되다 보니까 매수한 업종 수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 규모에 비해서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았고, 지수도 비교적 선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와 자동차가 약세를 보인 반면에 코스닥의 반도체 장비주들, 그다음에 뭐 화장품주, 제약주 일부, 피팅 뭐 이런 종목군들은 올라가서 오늘은 뭐 대형주 이외에 이제 중형주군 이하에서 종목 장세가 좀 활발하게 펼쳐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오늘 뭐 애매했어요. 그러니까 대만이 이제 두드러지게 많이 올라간 게 튀었고, 나머지 국가들은 뭐 오른다 내린다 그런 거 없이 좀 눈치 본 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만이 많이 올라간 건 오늘 TSMC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근데 뭐 반도체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뭐 그런 거보다는 그 대만에서 펀드들이 특정 종목을 많이 담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뭐 10% 이상 못 담게 돼 있는데 25%인가? 하여튼 뭐 특정 종목을 더 담을 수 있도록 그 상한 한도를 높였대요. 그래가지고 그 뭐 대만에서 한도 높인 건 한마디로 TSMC 더 사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서 야 수급이 터지나 보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올라가고 이게 대만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은 현재 협상 관련해서 뚜렷하게 어떤 날짜가 박힌 건 없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우리가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합의될 때까지 철통같이 지킬 거다 뭐 이런 메시지 나오고 있고, 또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휴전을 3주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서 저기서 전쟁을 벌이면 계속 또 치고받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이란과의 협상 자체가 또 뒤로 밀리는, 아예 무산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일단 3주 미루면서 시간을 좀 버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근데 어쨌든 뭐 미국하고 이란하고 협상 결과가 잡혔다더라, 이게 날짜가 잡혔다더라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심도 되고, 한편으로는 이거 봉쇄 길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좀 답답도 하고, 이런 것들이 겹치게 되는 뭐 어정쩡한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주는 뭔가 자꾸 뉴스가 나와요. 최근 들어서 마감하고 나서 이제 인텔이 실적을 굉장히 잘 냈죠.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서 시간에서 급등을 해서 오늘 저녁에 또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또 올라가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을 또 만들고, 이런 게 막 섞여 있다 보니까 많이 빠지기도 그렇고 올라가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수가 좀 갇히는 그런 요인으로 작동이 됐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반도체 지수가 워낙 좋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게 요일별로 보시면 4월에는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3월 31일 이후에 매일 올라가서 17거래일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간 동안에 반도체 기업들의 기업 가치가 3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브로드컴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에서 토탈에서 약 3조 달러 정도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면 기본적으로 투자들이 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도 좋은데 앞장서서 빠질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장이 하락하는 장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다만 오늘 그 시장은 코스피는 장중에 이제 밀리기도 하고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오락가락 하다가 보합으로 끝났는데, 대형주만 빠졌고 중소형주는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는 장중에 더 빠졌다가 이제 낙폭을 줄인 건데, 어쨌든 중형주 지수가 2.4%면 많이 오른 거죠. 소형주 지수도 1.4% 정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차별화 장세였잖아요. 그동안에 대형주가 올라가는 차별화 장세였다가 이게 또 시소가 바뀌면서 역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태가 됐든 시장이 전체적으로 들썩거리기보다는 갈아타는 형태로 이제 좀 그런 형태의 장이 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되면서 대형주가 빠지면 시장이 다 깨지는 게 아니라 중소형주 쪽으로 그 돈이 넘어간다라는 점에서 보면 시장 자체가 쉽게 무너지는 장은 아니다. 이러다가 또 대형주 올라가면 중소형주 빠지고 절로도 자금이 넘어가는 거니까 어쨌든 시장 자체가 추세적으로 무너질 만한 장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줬고요. 코스닥은 오늘 드디어 이제 1200을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제 1200을 넘어가게 되면
시장에 조금 자금이 들어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거다. 지금 오늘 종가로 1200을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증시 자금이 좀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버텨주면, 물론 이제 증시 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약간 이제 좀 차별화 장세? 예, 가는 종목, 뭐 이런 주도주, 대형주 이런 쪽으로 이제 자금이 약간 쏠리면서 차별화 장세가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지수만 가면 나머지 순환매라도 도니까, 뭐 이런 흐름 자체는 뭐 긍정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뭐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가 오늘 2%나 빠졌는데, 이게 특별하게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 무슨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단지 이제 두 가지 지표. 하나는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또 하나는 국제유가. 이 두 가지가 오르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금리가 오른다, 유가가 오른다, 그러면 아시아 시장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한참 매도할 때 매도 상위권에 있었던 종목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였잖아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업종,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유가도 오르고 국채금리도 오르고 하다 보니까 그냥, 그리고 또 어제 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나오고 했으니까 또 업종에 대한 셀온, 그러니까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삼성전자가 이제 밀리는, 뭐 특별하게 어떤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가동이 됐다라고 봐야 되고, 근데 이게 반도체가 뭐 나빠서 빠졌다라면 이제 그 장비, 부품, 소재 이쪽도 빠져야 되는데 올랐잖아요 오늘. 예, 뭐 하나마이크론을 제가 샘플 올려드렸습니다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반도체 관련된 그 공급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공급하는 업체들은 오늘 강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수급에 문제가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피팅주들, 예, 피팅이라는 거는 이제 관이음새라는 거는 배 만들 때도 사용이 되고 플랜트 같은 데도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플랜트 어마어마하게 큰 파이프들이 여기저기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연결 이음새를 만드는 게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제품을 피팅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 발전소에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그 이 고유가 상황 때문에 향후에 이 발전소 관련된 어떤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가 계속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하고 관련해서 이 종목들이 반응을, 그 전까지도 원전주들이 올라가고 막 그랬었죠. 시장 고유가 상황이 좀 길게 이어지게 되면서 대체 에너지를 좀 많이 개발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해석들이 자꾸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는 오늘 5개 오르고 5개 빠지고 이렇게 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코스피 35포인트 떨어뜨렸거든요. 근데 지수가 보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늘 35포인트 이상 올라간 걸로 봐야겠죠. 오른 종목은 이제 2차전지 올라가고,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고, 하나이어로 올라가고, HD 현대중공업 올라가고, 이게 보면 다 이제 전쟁하고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 좀 강했습니다. 고유가 이런 것들하고 연결고리 있는 종목들이 이제 대형주 내에서 좀 강하게 올라갔고, 코스닥은 오늘 탑 10 중에서 8개가 올랐는데, 뭐 그동안에 조금 애매했던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예, 제약 쪽이 이제 강하게 올라갔는데, 이거 뭐 제약주에 대단한 호재가 있었다라기보다는 뭐 향후에 이제 코스닥 3000포인트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 가동되고 하면 이제 코스닥 대형주 쪽의 수급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것들도 있고, 상대적으로 오늘 좀 부진했던 코스닥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제일 부진했던 게 제약바이오니까 이쪽으로 좀 가보자, 이런 흐름들도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2조 1000억 팔았거든요. 그런데 코스닥을 8000억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장중에 제가 이것도 텔레그램으로 보내드린 겁니다만, 이제 그 코스닥 쪽의 기관들이 이렇게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샀나 한번 따져보니까 최근 1년 동안, 최근 1년 기준으로 봤더니 한 4위 정도 해당되더라고요. 한 4번째로 많은 비중을 이제 코스닥 쪽에서 담았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뭐 며칠 쉴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외국인들 패턴을 보면 세게 매수하고 며칠 쉬었다가 또 세게 매수하고 이런 흐름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뭐 중대형주 같은 경우는 좀 관심을 끊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뭐가 대장주가 될지는 좀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코스닥 쪽에 대형주 수급을 좀 계속 살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은 뭐 외국인들 2조 1000억 팔았는데, 그 중에 사실상 우선주 포함하면 2조 원 가까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들어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이 세 종목이 외국인들 전체 순매도 규모하고 거의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 증시를 다 팔았다기보다는 금리하고 유가 올라갈 때 기계적으로 매도하는 전차 군단을 팔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매수 쪽은 방산이나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있잖아요. 뭐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하이닉스 물량을 일부 좀 받았고, 그다음에 2차전지,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일부 조선, 뭐 이런 것들을 좀 담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이제 외국인 투자들이 그냥 뭐 반도체, 예, 순매수 상위에 보면 이제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 있고 매도 쪽에는 통신 장비, 예, 통신 장비 쪽의 종목들이 매도 쪽에 좀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은 특별하게 어떤 업종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골라 담았다. 예, 업종 내에서 사고팔고가 좀 갈리면서 골라 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약간 기술주 계열로 구분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포진해 있는, 예, 그런 게 이제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요약을 해보면 지금 휴전이 장기화되는 것도 사실 주식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구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휴전이 장기화되면 주식시장이 적응은 해요. 예, 더군다나 지금 국제유가 100달러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도 주식시장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달러 가면 산업별로 이게 뭐 이거는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도 이제 구분해서 간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거는 어쨌든 미국과 이란이 곧 협상을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인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올라간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주말 사이에 이제 이란 언론에 의하면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요 흐름이 나오는지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이 실적을 잘 내면서 주가가 제법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시간 외에서. 근데 반면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뭐 IBM, 테슬라, 뭐 이런 등등의 종목들은 좀 빠졌잖아요. 근데 이제 올라간 종목들 말고 빠진 종목이 연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이제 돌아서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볼 때 시장에 약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종목 가령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장 정도에서는 이제 버텨주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이 1200포인트를 돌파했는데 이게 되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 못 올라갔잖아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 저는 이제 차별화 장세 쪽으로 보고 있긴 한데 코스닥 쪽에서 차별화 장세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가는 거는 나름대로 되게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에서 고객 개탁금을 끌어오게 되고 코스닥 쪽에서 좀 잠잠했던 대형주들, 뭐 2차전지가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강하긴 했지만 애매했죠. 근데 어쨌든 2차전지, 제약바이오, 반도체가 이제 순환하든 주도주가 나오든 해서 이제 대형주 장세가 좀 만들어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반도체, 피팅, 원전, 화장품, 제약 등등의 종목들이 움직였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특히 코스닥 쪽에 있는 종목군들, 여기서 이제 좀 주도하는 흐름이 나오는지 이것도 되게 중요한 요소가 돼서 다음 주에는 코스닥의 대형주 쪽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에 이건 뭐냐면 개인들이 최근 열흘 동안 2주 동안 이제 순매수한 종목들이거든요. 그리고 평균 매수가 대비 이렇게 나오는 건데 오늘 뭐 일부 기사 보니까 뭐 개인들이 인버스 매수해가지고 타격을 크게 받아가지고 뭐 반대 방향 타서 속이 쓰리다 뭐 이런 기사들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들이 인버스 매수한 게 수익 내려고 매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해지. 예, 그냥 해치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보호하느라고 이제 매수한 일부 분산 투자일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시장이 뭐 전쟁이니까 하락한다라고 해서 인버스에 풀베팅 하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이제 해지 차원에서 매수해 놓은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보시면 평균치보다 코스닥 보통 개인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평균 승률이 30%가 안 나와요. 승률이라는 건 뭐냐면 평균 매수가 대비 플러스 날 확률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10개 사면은 3개 수익 나고 7개는 하락하고 이런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50% 정도 나오면 굉장히 시장이 괜찮다는 거예요. 시장 흐름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근에 하락 종목 수가 더 많고 뭐 그렇게 되긴 했지만 좀 시장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도주 잘만 잡으면은 뭐 잘만 잡으면 못 잡아서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그 포트폴리오에서 기관 외국인들이 따박따박 이제 물량을 잘 다 사놓고 또는 예를 들어 기관들이 쭉 매도하다가 매수로 바뀐 종목군들 이런 것들만 잘 잡아놓고 있으면 좀 이제 좀 그러니까 이름값 가지고도 충분히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들이 있는 장이니까 이럴 때 이제 종목들 실적 특히 기반 실적 턴어라운드 또는 실적 대비 좀 싼 주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잡아 놓으시면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이니까 이런 거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